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CBS에서 질문하는 기자라는 타이틀로 취재하고 있는 이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갈까요? 네, 골프 외교 해명 의혹 키우는 용산. 골프 외교 해명 의혹을 용산이 키우고 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저희 CBS 노컷뉴스가 연일 단독 보도 중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 논란 기사입니다. 용산 대통령이 저희 보도에 따라서 해명에 나섰는데 거짓 해명 아니냐 이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 10일 일요일이죠. 용산 대통령실 발 보도자료인데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좋은 케미를 만들기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았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게 석연찮은 해명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바로 전날이죠. 지난 9일 토요일에 저희 CBS 노컷뉴스가 서울 노원구 인근 태릉 군 골프장에서 그 골프를 윤 대통령이 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도가 됐어요. 이에 언론 보도를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통령실이 마치 홍보를 가장해서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사실 뭐 다른 언론에서는 참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지금 지난 이후에는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대부분 언론에서 같이 뭐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게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국방위 의원들이 몇 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장군 출신이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 9일까지 최소 7차례 이상 골프를 쳤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8월 24일, 31일, 9월 7일, 28일, 10월 12일, 그리고 이달 2일, 9일 총 7차례 최소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일이 11월 6일인 점을 감안하면 이 앞에 있는 일정들은 골프 외교와 무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용산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 골프를 친 사실이 들키자 이걸 좋은 의도로 이제 포장하려다가 발생한 것 아니냐.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게 휴일에 친 거고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더라고요. 네, 문제는 두 가지인데요. 골프를 친 거 가지고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진 않아요. 네. 물론 이제 추모 기간이나 을지 훈련이나 이런 어떤 중요 기간에 군 장성들은 못 치게 하고 본인은 간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골프 자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90년대처럼 어떤 사치제 이런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해명이 이제 거짓말 같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8년 만에 잡았다. 이건 지금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때처럼 좀 궁색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10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안보 관련해서 그때 북한이 무인기 우리가 보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죠. 뭐 공격할 거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보 불감증 아니냐 이런 측면의 어떤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좀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은 처음에 이제 CBS 노컷뉴스가 11월 9일, 그러니까 11월 7일에 기자회견하고 9일에 한 거를 이제 거기 현장에서 또 취재를 해가지고 촬영까지 해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10월 12일하고 11월 2일에도 갔다. 이게 이제 한 번에서 세 번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MBC가 이제 5번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 김병주 의원이 최소 7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디까지 이제 늘어날 것이냐라는 거고 뭐 트럼프 당선 이거는 이제 이미 깨진 뭐 해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이 네. 얘기를 한 게 단순히 7번이 아니라 8월 이후에 7번이라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석 달 사이에 7번이라면 사실 뭐 거의 격주 뭐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 네. 타이밍마다 부적절함이 정말로 다 이제 묻어 나오는 게 이제 8월 24일에 토요일에 골프를 쳤는데 네. 8월 22일에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사상자가 19명이 났고요. 8월 19일부터 29일까지는 을지 프리덤 쉴드라서 군은 아예 골프 금지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 통수권자가 가서 이거를 쳤다? 그리고 8월 31일은
8월 29일 날 그때 기자회견했어요. 대국민담화. 네. 그때 인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왜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거짓 해명 논란이 있는데 또 이틀 뒤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7일에 기자회견하고 이틀 뒤에 간 거랑 이번에 간 거랑 똑같고요. 그리고 9월 28일에도 갔는데 그때는 9월 28일에 아예 예약 없이 당일에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치려고 하면은 앞뒤로 비워야 돼요. 그래서 무더기로 강제로 밀어내거나 앞에 팀들을 빨리 치라고 재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 게 뭐냐면은 도대체 뒤에 누가 치길래 앞에서 군 장성들이 치고 있는데 아니 뒤에서 누가 치길래 이렇게 빨리 재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야라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민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서 이게 좀 알려진 측면이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제보자 색출을 하려고 지금 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지금 태릉 CC 측으로부터 골프장 예약 경기 진행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를 했고 11월 9일에 CBS가 취재한 기자들을 지금 그때 경호처가 경찰서로 임의 동행해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이거 들은 거냐라고 그때 굉장히 실랑이가 좀 벌어졌다는 겁니다. 저희 그때 현장에 갔던 기자가 경호처에서 이제 항의하면서 결국에는 갖고 있던 휴대전화, 사진 찍었던 휴대전화를 그 초기화까지 현장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제가 이거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들은 건데 2달 전에 제보를 받았대요. 그 언론사도 취재 중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요란하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교통 통제하고 뭐 이렇게 경호처 차량도 쫙 오니까 그 태릉 CC에서 대통령 내리는 걸 봐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경호처 직원들한테 제지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사에 제보를 해가지고 그때 취재 중이었습니다. 이게 유출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요란하게 다니는데 어떻게 유출이 됩니까? 근데 지금 이 입장은 대통령은 뭐 체력 단련도 못하냐 뭐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고 제보자 색출하겠다고 나오고 아주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보시면 될것 여당에서도 같아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인터뷰할 때 나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해명 안 하고 트럼프 당선을 미리 예측했다. 차라리 이렇게 해명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제 김병주 의원도 이제 뭐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의원이 나오니까 임종덕 의원이 국가안보실 2차장 국민의힘 의원인데 출신. 예. 아메리칸 파이 연습도 많이 했다. 바이든 만나려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만나려고 골프 연습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해명이 먹히는 단계가 아닌데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렸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후일담으로 그 9일에 저희가 영상을 찍었잖아요. 예. 이거는 미리 기다린 건데 저희 취재진도 설마 했대요. 그러니까 10월 2일 그리고 그 앞에 7차례 이런 제보는 받았는데 그래서 7일 담화문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사과 담화문 한 건데 설마 이틀 후에도 여기 올까 해서 특별한 제보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뻗치기 일종의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취재 과정이 궁금하긴 했거든요. 어떻게 뭐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한 건지 아니면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궁금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설마 하면서 준비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 뭐 오늘 인터뷰 통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명태균, 김영선 구속, 공천 개입 판도라 상자 열리나. 오늘 새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이 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네, 창원지법은 어제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돈을 건넸던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아직 구속 필요성이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을 했고요.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7,600만 원을 주고받은 일종의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제 그 국회의장 순방 갔다 왔던 이준석 의원이 인천공항에서 어제 아침에 기자들 만나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줬어요. 이 부분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죠. 이준석 의원이 어제 그 남미에서 들어왔을 때 어제 아침에 입국했을 때 거기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ENG 카메라랑 같이 가 있었거든요. 그때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얘기를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록을 몇 개 찾아봤는데 대통령께서 공천 시기에 저에게 활발하게 소통하신 기록도 다 확인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제가 참 옛날 생각나면서 참 웃겨서 말도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어느 도당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가지고 저한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서울의 어떤 구청장 공천을 또 이제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말씀하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도 오랜만에 새록새록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이 그런 부분까지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궁금해한다면은 일체를 다 얘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 수사나 지금 이제 언론에 언급되는 게 이준석 의원을 이제 명태균 씨 수사에 관련해서 이준석 의원이 자꾸 언급이 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 많이 궁금했었는데 아마 작심 발언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저께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도 조사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현재 전방위적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한수 경남지사, 저희 또 노컷뉴스 단독 보도 나왔거든요. 조금 이게 확산시키고 있어요, 수사를. 검찰이 수사의 방향을 좀 키워가고 있는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작심 발언을 지금 내놓은 거죠. 네.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게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후보가 이제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이 대표는 명확하게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그 연이은 이제 후속 보도로 좀 밝혀졌어요. 이 문제가 됐던 거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 전 청장은 취임 직후죠. 윤 대통령 2023년 5월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겁니다. 이걸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직을 상실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이 3개월 만에 김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하고 바로 국민의힘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시킵니다. 그러니까 출마시켰다기보다는 출마했죠. 근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게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있었지만 지금 어떤 핵심 담당자나 관련자들의 어떤 증언으로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구청장 공천과 시장 공천에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개입한 정황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걸 이제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요건 이제 김태우 누구죠? 포항시장 뭐 이런 경우였다라고 지금 추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재밌고 뭐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 명태균 이제 구속돼서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명태균이 들어가니 이준석이 나왔다. 뭐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명태균 때문에 시끄러웠고 이제 공천 개입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의원이 나와서 지금 적극적으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파괴력이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당시 대표는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뭐 폭로한 것만 해도 시사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까지가 위법인지 여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협의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 정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국힘이나 이제 뭐 명태균 측, 뭐 김수현 변호사 이쪽에서 이제 이준석 쪽으로 악의 축이라고 하고 화살을 돌리고 이준석 소환 조사하고 뭐 김종인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니 나만 당할 수 없지? 거의 이런 거예요. 이준석의 약간 명태균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나 가지고 있는 거 많어, 다 폭로할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건데 지금 명태균도 어제 MBC랑 뭐라고 했냐면은. 저 위에서는 지금 입을 틀어막고 들어가게 바라는데 확 다 불어버릴까? MBC 기자한테 얘기를 해서 이 위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또 뒤에서 수습하면서 장인어른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군요. 예, 명태균도 지금 심경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파장이 이어질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물론 사실 이제 공천에 관련해서 협의한다라는 게 이제 그 배경에는 아마
뭐 당대표 혹은 대통령 아니면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자들이 이 공천을 어떤 식으로 논의하는지까지가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냐. 이게 조금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짜여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논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협의가 되고 좀 애매하게 이제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기의 몫을 항변하다 보니까 그렇죠. 파장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이 때문에 협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뭐 어쨌든 강제적으로 단독 공천을 주라고 해놓고 단독 공천이 되면은 이거는 문제다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검찰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먹힐지도 봐야 됐고 지금 오늘 단독 보도를 보면은 박완수, 김진태 등 명태균의 사람들도 검찰에 지금 전방위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전체로 번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KBS가 보도한 건데 명태균이 영장 청구된 다음 날에도 김건희 여사한테 텔레그램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 한말 구명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명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묵묵부답 뭐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하나가 안철수를 공천해주라고 보궐선거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 나가고 거기가 이제 보궐선거 자리가 됐는데 거기를 안철수가 가야지만이 된다라고 김은혜 의원이 울고불고 매달렸다라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요청, 지시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건데 자 보면은 또 SBS 보도였죠. SBS 보는데 자 이게 보면은 또 해필이면은 이준석 의원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다 거론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은 정진석, 현대 비서실장 그리고 안철수 의원하고 갈등이 있고 여러모로 지금 이게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특히 아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공지를 했지만 구속은 어쨌든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고 그렇게 구속이 된 상황에서 명태균 씨는 이 화살을 또 어느 쪽으로 날릴지 요 측면들이 앞으로의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도 우리 2부 오늘 뉴스게임 있거든요.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개혁신당 조응천 특보단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뉴스로 갈게요. 네, 어제는 아내, 오늘은 남편, 운명의 날 이재명. 운명의 날 이재명. 그러니까 어제 아내라는 거는 어제 김혜경 씨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다는 소식이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 30분에 열립니다. 네, 저도 현장에 좀 이따 갈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의원직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거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든요. 대선에 못 나온다는 거죠. 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느냐 하느냐 이 첫 번째 이제 분수령인데 이 대표는 오늘 이제 100만 원 미만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에는 리스크가 좀 줄어들어요. 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그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이죠. 개발사업처장. 이분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현재 기소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이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뭐 이런 발언도 지금 허위로 보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250조는 이제 당선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선 때 대선 경선 토론회인가요? 이제 본선 어쨌든 대선 때 했던 발언들이랑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이게 1심 선고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에 의원직이 상실이 되는군요. 네,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이 나와버리면 대법원에서 이게 유죄 100만 원 이상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번 1심 재판의 쟁점은 뭔가요? 네,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갈리는데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하게 거짓이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안다 모른다 이런 거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1심 선고도 있었죠? 네, 어제는 그 당내 경선이죠. 20대 대선에서 당내 경선 당시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이 150만 원은 김 씨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결과에 따른 이 대표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이제 기부행위로 이렇게 한 죄는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 그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했기 때문에 150만 원 벌금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자 배소연 씨라고 그 같이 투영했던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받았고 이 사람이 지금 뭐 이게 김혜경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은 이게 별도로 하고 나 몰랐다라는 건데 앞에서 유죄를 받았고 이게 다 사실상 공모한 걸로 인정이 됐잖아요. 오늘 공직선거법에서 지켜봐야 될 거는 김인섭 로비스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당시 재판부가 주거용지 비율 확대, 뭐 용도지역 변경 등과 관해서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그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면 또 동일한 논리로 그러면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는 기본적으로 200만 원 이상 800만 원 이하가 기본이에요. 근데 감형 요인이 있으려면은 전과가 없어야 되거나 소급 가담이거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나 뭐 자진 사퇴 불출마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감형 요인이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면은 판사가 뭔가 감형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가 나온다면 나올지 이런 것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연구소 이정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